오늘은 나이가 들어서 자식 자랑을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고 또 직접 해본 적도 있을 법한 주제이지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자랑도 있고 적당한 자랑이라면 기분 좋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자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식 자랑이 과연 무해한 것인지, 먼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곱게 늙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인데 사람들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곰곰이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식도 있고 재산도 어느 정도 모였을 테니 그런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랑을 접했을 때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뿌듯함일 수 있어도 듣는 이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정말로 자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있어도 불화가 심해서 속만 썩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친지 모임에서 장애가 있는 자녀 때문에 무릎까지 꿇는 부모를 직접 본 적이 있다며 안타까워 하시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각자 다른 상황과 사연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자랑할 게 없어서 오히려 편하다고요. 자식이 잘나지 않아도 혹은 애초에 자식이 없더라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소소하게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이가 자식 자랑을 계속 이어가면 솔직히 그 대화가 불편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결국 자기 말만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외면하고 싶어진다고도 말씀하시더군요.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말 한마디라도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정겹게 느껴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이 말과 행동의 품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나이 든 지인이 욕과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저렇게 늙고 싶지 않다고 결심했다 하십니다. 또 다른 분은 자랑거리가 없으니 감사하다면서 자식 자랑 자체보다도 그냥 평소 대화에서 다른 사람 배려가 부족한 이들을 보면 조금 힘들어 하신다고도 해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랑을 하는 쪽, 듣는 쪽, 또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쪽 모두 자기만의 사연과 생각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편으로 자식 이야기를 일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직장도 잘 다니고 가정을 이루어서 손주까지 볼 수 있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괜히 숨기듯이 말하지 않고 자랑을 좀 하며 흐뭇해하는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문제는 그 자랑이 전부인 경우입니다. 만나는 자리마다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해서 듣는 이가 지칠 정도로 늘어놓거나 자식이 잘 안 풀리는 분들 앞에서 너무 과하게 떠벌리면 그건 배려가 부족한 태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자신 얘기를 간결하게 대답하는 게 정말 어렵다.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하긴 하는데 괜히 한번 입을 열면 길어져서 구질구질해지고 요약이 안 되니 속이 답답하다고요. 이 마음을 이해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나 가족을 만나면 근황을 묻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꼭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얘기가 한참 이어지며 내 자랑으로 흐르다 보면 상대가 점점 표정이 굳어지거나 지루해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를 잘 파악해서 너무 길게 말하지 않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한 분은 자식 덕분에 고통받는 사람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나 보이지만 막상 집안 사정은 결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이나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혹은 자식과 거의 연락조차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내 자식 잘났다는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상대방이 심적으로 위축되거나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하려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해 누군가가 아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말하다 보니 어떤 분은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독서를 하고 자기 생각을 깊이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자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어도 궁금한 것을 계속 묻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늙어도 청년의 마음을 잃지 않는 거라고요. 반대로 젊은 사람이라 해도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며
질문하지 않으면 오히려 꼰대와 다름없다고 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식 자랑만 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정선을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자랑도 듣는 이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함께 기뻐해 줄 만한 상황에서 짧게 소개해도 충분히 귀하게 들릴 수 있는데 자꾸만 뭔가 더 많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자식의 수많은 업적, 얼마나 훌륭한지 등의 이야기를 길게 이어가면 누군가는 마음 편히 듣지 못합니다. 게다가 자랑을 듣다 보면 대화가 자신 얘기로만 쏠리기 쉬워지고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는 다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 자랑 대신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늘 격려의 말을 건네고 또 본인의 경험을 나누며 살아보니 이런 점이 좋더라 하고 살짝 조언해 주는 정도로 그치는 게 더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이번에 결혼을 해서 새 출발을 하는데 겪는 일이 참 많더라. 여러분도 혹시 자녀들 결혼 준비하실 때 이런 점 신경 쓰시면 좋겠다와 같은 시기지요. 상대가 필요로 하는 팁이나 조언을 전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그 길이가 아닐까요? 또 어떤 분은 자식 자랑보다는 자기 배우자 자랑을 계속하는 분을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자식 자랑만 해도 피곤한데 배우자 자랑은 더더욱 듣기 괴롭다 하고 솔직하게 토로하시더군요. 사실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내게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이해하되 듣는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대화가 일방적으로 흐르지는 않는지 항상 점검해야겠지요. 자식이 성공했건 실패했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도 귀한 인생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오래전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이웃 선생님 가족이 모두 악기를 연주하고 꽃을 돌보며 웃음꽃이 가득한 모습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품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서 자연스럽게 풍기는 것 아닐까요? 자식이 아무리 잘났다 해도 하루 종일 자랑만 늘어놓는다면 오히려 그 품격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끼리는 우리 딸이 이번에 좋은 곳에 취직했어 하고 말하면 와, 잘 됐네. 진심으로 축하해 하며 진짜로 함께 기뻐해 주지요.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자식 자랑으로 인해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모임, 모든 상대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속마음으로 내 이야기를 듣기 힘들어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식이 잘 됐다고 자랑하는 친구 이야기도 들어주는 게 우정이지 않겠느냐 하고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친구라면 친구가 가진 기쁨을 함께 나눠줄 수도 있어야 하겠지요. 다만 그 기쁨의 나눔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매번이면 그때부터는 듣는 쪽에서도 조금 지치지 않겠습니까? 자랑을 들어줄 때도 하는 쪽에서도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우정을 오래 지키는 비결일 겁니다. 어떤 분은 조금 다른 견해지만 나이 들어서는 격조를 갖추기보다는 오히려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다. 이런 살도 넘어서 굳이 체면 차리고 예의를 지나치게 지키느니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마음을 편히 사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런 삶의 방식도 충분히 존중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움이 나 혼자만 좋고 타인에게는 상처가 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자랑의 문제뿐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적어지는 것이 좋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젊어서야 수다 떨고 논쟁도 즐기지만 나이 들면서는 굳이 모든 말을 할 필요가 없고 때로는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쪽이 훨씬 유익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모임에서도 웬만하면 남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털어놓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을 더 중시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식 자랑을 예로 들면 질문을 받았을 때만 살짝 대답하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드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요? 라고 물어올 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무난하고요. 정도로 간단히 말하고 넘어가는 식이지요. 만약 상대가 정말 더 궁금해하며 자세히 묻는다면 그제야 조금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듣는 사람이 진짜로 알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인사치레인지 살펴보는 게 현명합니다. 가끔은 똑같이 자랑으로 응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에서 자식 이야기를 꺼내면 다른 한쪽은 우리 아이도 얼마 전에 승진했는데 그게 말이야 하며 더 길게 자랑하기 시작하는 식입니다. 대화가 점점 상승 경쟁처럼 흐르다 보면 결국 서로 피곤하고 감정적으로 약간 찜찜한 기분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둘 다 즐겁지 않은 자랑 배틀이 벌어지기 쉽지요. 이런 분위기는 결국 아무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말 주변이 부족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자꾸 길어지고 요점에서 벗어난다고 하소연합니다. 말 잘하는 분들은 핵심을 간단히 짚으며 여운을 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자칫 그래서 네 자식 이야기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이 뭔가라고 듣는 사람이 답답해질 수 있거든요. 물론 말 주변이 없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게 스트레스라면 조금씩 말하기를 연습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이야기하고 듣는 쪽으로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자식 자랑은 전혀 하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자식의 소식을 전하고 자랑을 하면서도 동시에 상대의 상황도 물어보고 고민이나 근황을 함께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하겠지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새로운 도전으로 해외에서 공부를 하는데 외국어 공부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 자녀분도 해외에 관심 있나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확장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본인 이야기를 할 계기가 생깁니다. 이때 대화를 이어나가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도움을 줄 수도 있지요. 어느 분은 본인만 잘하면 되지. 왜 자꾸 남을 가르치려 드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이 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충고하는 일도 흔히 있습니다. 오래 살았으니 경험이 풍부하고 아는 것도 많으니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듣는 이가 정말 그 가르침을 원하고 있는지 혹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굳이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건 아닌지 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르침과 잔소리는 한 끗 차이니까요. 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친구가 자식 자랑을 하는 건 내가 진심으로 반가워해주면 되는 일이다. 마음에 좀 거슬려도 어차피 인생은 모두가 어딘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거니까. 실제로 애정이 깊은 사이에서는 이런 배려가 가능합니다. 듣는 사람도 그래, 저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하면서 넘어가는 거지요. 다만 적당한 범위를 넘어서 주고받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다른 이들이 대화에 끼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새로운 변화와 배움에 열려있는 분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임이나 자리에서 그분은 별로 말이 없는데 막상 다 끝나고 집에 갈 때면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분은 말을 적게 하면서도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과 배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의 삶에 대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짧고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자랑이 필요할 때면 은근히 간결하게, 자랑이라기보다 경험담으로 사람들과 나누는 거지요. 한 분은 자식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 돈 문제로 괴로운 사람 모두 많이 만났는데 그럴수록 자랑은 자제하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누가 어떤 사연을 안고 있는지 알 수 없기에 섣불리 자랑하는 것이 상대 가슴에 비수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다는 겁니다. 반면 또 어떤 분은 오히려 그런 자랑을 들어야 내가 배우고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 잘 되는 사례를 듣고 나도 더 분발하게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마다 다르니 절대적인 정답을 내리기는 어렵지요. 또 어떤 분은 사실 자식 자랑보다 더 귀를 괴롭게 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늘 자기 칭찬만 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자식 자랑이 차라리 순수하게 느껴질 정도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이 세상에는 다양한 자랑이 있습니다. 자식, 배우자, 재산, 학벌, 지위, 외모 등등.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 문제는 그 자랑을 하는 태도일 겁니다. 거기서 교훈 하나가 생깁니다. 자랑이라기보다는 경험과 지혜를 나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말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모임에서 처음에는 서로 근황을 묻다가 갑자기 열띤 분위기가 되어 자랑과 비판이
뒤섞여 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이럴 때 침묵으로 상황을 수습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살짝 화제를 돌려 모두가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주제로 바꿔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사회적 기술, 대화의 기술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굳이 내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며 발언권을 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요. 어떤 분은 겸손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십니다. 나이 들수록 관용과 수용, 포용, 중용이 필요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겸손함을 간직해야 한다고요. 실제로 겸손한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그분들은 자식이 얼마나 잘나든 재산이 얼마나 많든 그 이야기를 굳이 길게 하거나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물어보고 칭찬해주고 배려해줍니다. 그러니 주변에서도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지요. 결국 자식 자랑이 나쁘냐, 좋으냐의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듣는 이를 얼마나 배려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자랑을 금기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듣는 사람이 불편해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냥 간단히 아이가 잘 지내요, 고마운 일이죠, 정도의 언급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점점 약해지지만 마음은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깊이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래된 숲처럼 편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라게 되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함께하는 이들 모두가 배우고 닮고 싶어집니다. 말수도 적절하고 칭찬과 감사를 잘 표현하고 불필요한 자랑보다는 공감을 많이 해주는 분들을 보면 존경심이 절로 듭니다. 반면 자식 자랑이든 자기 자랑이든 매 순간 빠지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 가끔은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한쪽이 계속 이야기만 하고 다른 쪽은 듣기만 해야 한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살아가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슬픔도 기쁨도 함께하는 소통이지요. 물론 그 과정에서 기쁜 소식을 좀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모든 걸 다 털어놓기보다는 듣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조화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랑할 일이 많다는 것은 어찌 보면 축복이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무게가 다르고 각자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기 위해선 말의 양을 조절하고 상대의 반응을 보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는 자식 이야기가 고통스러운 주제일 수도 있으니 말조차 꺼내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자랑은 때와 장소를 살피면서 하는 것이 좋겠지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말을 조금 줄이고 듣는 귀를 키워야 한다고 조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말문을 닫고 살라는 뜻이 아니겠지요. 오히려 대화의 폭을 넓히고 다른 사람이 말할 틈을 주며 필요한 순간에는 나도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내 이야기를 더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는데 상대가 내게 마음을 닫아버릴 이유가 없겠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랑은 무조건 피해야 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해서 즐거운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자랑도 좋은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그 경계가 흐려지면 자랑이 자기과시가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듣는 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데도 계속해서 남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떠벌리는 행동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끝으로 자식 자랑을 하고 싶을 때는 먼저 그 사람이 지금 내 이야기를 편히 들을 수 있는 상태인지 살펴보길 권합니다. 혹은 간단한 질문으로 상대의 상황을 알아본 뒤 정말 필요하고 궁금해할 때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상대도 부담이 덜하고 나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절히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 함께 행복한 대화를 나누려면 결국 배려와 공감이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나름대로 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내 곁에 사람들과 즐겁고 유익한 대화를 나누며 누구나 존중받고 존경받는 노년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삶이 다채롭게 흘러가는 만큼 자식 자랑을 하더라도 서로 기분 좋게 주고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소통이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속 부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건정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